안녕하십니까.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매일 노동뉴스에 난 기사 관련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희만 최고 책임자,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노무사님께서 지금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그 매일 노동뉴스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뉴스였습니다. 문희만 어떤 최고 책임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COO, Chief Operation Officer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이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어떤 징계 문제로 해가지고 해고됐는데, 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았다. 그리고 연차 휴가 수당을 못 받았다. 이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COO,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운영 책임을 진 이사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에서는 100만 원의 회사에 벌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은 최고 책임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따지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CEO, 최고 운영 책임자는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소송이 나가면서 몇 번 이렇게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사건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최초 검찰과 최초 1심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어떤 4대 보험이 돼 있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또 대표이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고등법원 항고심에서는 최고 운영 책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본인 개인 사무실에 가서 출퇴근 안 하면서 자기 볼일을 봤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 처리에서 어떤 대표이사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책임졌다. 이렇기 때문에 임원이고 이사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법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COO 이 최고 운영 책임자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징계를 통해서 해고됐고, 그리고 또 4대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쟁점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해가 최종심이 나왔는데, 그 대법원의 판단의 기준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자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에서는 이러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인 경우는 보통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하면은 인적 종속성, 경제적 중성이 50% 이상 각각 충족이 되면은 근로자고, 충족이 안 되면 프리랜서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CO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종속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 체계가 대표이사한테 보고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인적 중성이 인정이 됐고, 또 경제적 중성도 기본급이 있고, 또 성과급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중성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CEO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임원, 예를 들어서 CFO나 CMO나 CTO의 경우도 앞서 말씀하신 4대 보험이 돼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두 사안이 사실 중점 사안 같은데, 그럴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근로자로 판단이 되겠네요. 예, 만약에 이게 근로자로 판단되면은 노동법에 있는 제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예, 퇴직금이나 대구 예고수당이나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 지급 의무 또 이런 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CFO, CTO, also 여기에 본 사건 같이 COO, 그러니까 CEO가 아닌 또 다른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 등기가 돼 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호칭이나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어떤 근로 뭐 임원 계약서인데 이런 거는 사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보지는 않고 주로 보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업무 권한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등기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현행법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4대 보험은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이 되어 있고 또 등기도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4대 보험이나 그 소득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소득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어떤 힘의 우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등기 여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주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또 그 어떤 이게 그 어떤 그 근로소득세나 아니면 사업소득세 이런 부과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기에서 이제 판례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적 중립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제의 중립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의 중립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CEO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회사하고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진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CEO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급이 있고 이분이 업무 수행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경제적 중립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어떤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